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10월 15일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이직 예정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민 내 1배움카드 취업률이 높은 상위 직종과 훈련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권역별로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살펴보면 서울은 법률과 정보기술 직종이, 경기와 인천은 기계가공 직종이, 대전은 정보기술 직종이 높았고 강원, 광주, 대구는 의료 직종이, 부산은 자동차 직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해외 진출 및 진출 예정 한국 기업이 해당국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사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무무관리 안내서 및 베트남 노동법, 캄보디아 노동조합법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7개국 대상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에 진출할 때 겪는 여러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구조, 경제, 투자 환경, 노동법 해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기업 10곳 중 7곳은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도 절반 가까이가 면접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은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면접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27.8%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면접비는 평균 3만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3만 3천 원보다도 3천 원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2015에서 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 중인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내년부터 기존 6단계인 직급 체계를 5단계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승진시 연봉 상승률을 3%로 일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늘어난 반면 연봉 상승률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6일 대학원생 노조는 안전한 대학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나섰습니다. 대학원생 노조는 연이은 대학 실험실 폭발 사고, 대학 내 갑질 및 괴롭힘, 성폭력 문제 등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550명을 대상으로 사무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사 사무실 환경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직장인들은 사무실 내에 파티션, 통화룸 등 개인 공간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AI나 기계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무인화도 함께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 기업 26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5%가 코로나19 이후 무인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뉴 노멀이 된 비대면, 온라인 행사에서 온라인 노쇼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노쇼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온라인에선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온라인 노쇼의 가장 큰 이유는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니 행사 불참에 대한 죄책감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른바 포모 증후군 탓에 쉽게 신청하고 또 쉽게 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투 운동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가해자는 물론 관련 사건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감소, 주가 하락 등 실제 기업의 재무적 손실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점차 늘어나면서 미국 기업들은 관련 이슈들을 재무적 리스크로 반영, 기업 평가 요소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불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이행되고 있습니다. 롯데 지주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며 지난 5월 말 도입한 임직원 대상주 1회 재택근무가 4개월여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무 적용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바꾸면서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를 가르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노동이라는 새로운 일자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딥페이크 방지 영상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에 맡겼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잡아낼 기술도 개발되는 것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 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 절차 도입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민의 지속적 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에 겹쳐 우울 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통학 차량에 탑승하는 등원 지도도 업무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은 등원 지도를 위해 유치원 측 지시에 따라 통학 차량에 탑승했고 대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등 지속해서 아이들을 관찰했다며 등원 시간과 점심시간 등은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중한 영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주말에 상경하던 열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매출액과 영업 실적을 신경 써오던 차에 근무지까지 이전하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